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세계관 최강의 캐릭이자 간지 존잘러인 요리이치의 과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에서 말도 안 되는 사기 능력을 지닌 캐릭이 있죠. 이 존재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의 전투씬이 애니메이션화되어 나오면 얼마나 뽕맛이 느껴질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외 시초의 검사이자 온갖 사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최종 보스 무잔을 난도질에 오줌질이며 빤스런을 하게 만들어 사실상 이때부터 추잔으로 불리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요리이치가 등장하기 전부터 간지의 절정으로 불리우던 상현일 코쿠시보, 와 쟤를 어떻게 이기냐 싶은 그 코쿠시보를 수명 1초 남은 노인의 몸으로 단칼에 온갖 절망을 안겨준 존재가 바로 요리이치입니다.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숨만 쉬어도 그게 모든 귀살대원들이 그렇게 단련을 해야 가능했던 전집중 호흡이 가능했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신체 능력을 엄청나게 향상시키는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반점을 가진 사람은 단명을 하는 국룰이 있는데 요리이치는 그것조차 이겨내 80살이 넘는 나이까지 살아버렸죠.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세상이 보이며 모든 생물의 움직임이나 급소를 꿰뚫어보는 내리치는 세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이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공격을 맞아본 적이 없으며 패배해본 적도 없죠. 거기에다가 귀살대 재능 가득한 주들도 겨우겨우 만들어내는 혁도를 요리이치는 그냥 칼만 꽉 쥐어도 혁도가 발현되며 그 위력에 매인 무자는 평생토록 상처가 낫지 않아 고통스러워했죠. 이 정도의 강함을 가졌다면 당연히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요리이치의 삶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무사 집안에서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난 요리이치. 그때 시절에 쌍둥이라는 존재는 후계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불길한 존재로 치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는 보통 장자가 있는 것이 국룰인데 쌍둥이는 태어났을 때 착각으로 장자의 존재가 뒤바뀔 수 있죠. 아, 얘가 먼저 태어났나? 아닌가? 제가 먼저 태어났나? 그리고 요리이치는 선천적으로 반점을 달고 태어났기에 더욱 불길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때 시절은 더욱 미신 같은 걸 잘 믿었기에 충분히 그럴만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리이치의 아빠는 그런 요리이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죠. 요리이치는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미움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냐며 너님은 사람 쉐이크도 아니다 하며 분노를 했고 결국 요리이치를 죽이지 않고 10살이 되면 절로 보내 출가시키려고 했죠. 이게 말이 좋아 출가지 사실상 쫓아낸다는 소리입니다. 그 후에 요리이치와 코쿠시보는 방도, 옷도, 교육도, 먹는 곳도 엄청나게 큰 격차 속에서 살았죠. 한 번이라도 어떤 차별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렇다 보니 요리이치는 엄마에게 꼭 붙어다니는 어리광쟁이처럼 지냈죠. 그나마 형인 코쿠시보는 그런 요리이치를 불쌍히 여겨 잘해주며 선물로 피리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요리이치는 갓난아이 때부터 방긋 웃는 법조차 없었고 7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아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고 여겨졌는데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꾹꾹 참아오며 조용히 지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피리를 만들어준 형에게는 말을 유창하게 하며 방긋 웃기도 했습니다. 코쿠시보가 검수를 열심히 단련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무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며 검수를 지도하던 아빠의 부하와 대련을 했는데 처음으로 죽도를 잡아본 요리이치에게 그냥 처발리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ちょっとすごい人なんですよ. 그 후로 요리이치는 무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보통 자신에게 재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는 걸 알면 엄청난 쾌감이 느껴질 법도 한데 요리이치는 사람을 내리치는 감촉이
엄청나게 불쾌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요리이치는 그저 다른 7살의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그저 형과 주사위놀이나 연날리기 같은 거나 하고 팠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요리이치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혹시라도 코쿠시보의 입지가 곤란해질까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집을 떠나게 되죠. 요리이치를 사랑해주며 아껴주던 엄마는 병에 걸려 좌반신이 불편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내비치는 세계로 엄마의 병을 알고 있던 요리이치는 항상 엄마가 불편한 쪽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효자죠, 효자. 그런데 요리이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면 그 하루하루 얼마나 슬프겠어요. 엄마의 몸은 죽어가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집에서 나온 요리이치는 자유롭게 지칠 때까지 뛰어다녔지만 넘사벽 체력을 가지고 있는 요리이치는 지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쳤죠. 그러다가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은 우타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소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이치는 자신이 꿈꾸던 유대를 가지게 되며 10년 후 우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타는 아이를 가지게 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우타가 본 요리이치는 느긋한 인상을 가졌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이나 벌레들이 요리이치를 좋아해서 주위에 새나 너구리, 여우 등이 다가와 손으로 먹이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우타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날이 다가왔고 요리이치는 산파를 부르기 위해 집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우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혈귀로부터 살해당했죠. 요리이치는 그 충격으로 시체를 열흘 동안이나 멍하니 안고 있었으며 후에 혈귀의 흔적을 찾아 온 귀살대원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 그냥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랐죠. 요리이치는 우타와 손잡고 걸으며 농가 밭을 오가는 길을 즐거워했으며 우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낄 만큼 우타를 사랑했습니다. 요리이치는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던 요리이치의 순정은 정말 대단하죠. 고양이 인정? 인정! 그 이후 요리이치는 혈귀 사냥꾼이 되어 귀살대원들에게 호흡을 가르치고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형을 혈귀로부터 구해주며 재회를 했고 형과 함께 검수를 단련하며 다시 생긴 유대를 소중히 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반점으로 인해 죽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단련한 검술이 아까워서 무잔의 혈귀 제안을 받아들여 혈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시점쯤에 요리이치는 태초의 혈기인 무잔을 만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필사적인 빤스론으로 인해 무잔을 완벽히 죽이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 귀살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솔직히 요리이치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집단이면서 호흡 가르쳐주고 누구보다 큰 활약을 했던 자신을 쫓아내는 건 참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형인 코쿠시보가 혈귀가 되어 선대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 무잔에게 가져다주는 행위까지 저질렀기에 요리이치 보고 자결을 하라고 말하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동료이자 스승이었던 요리이치에게 자결을 하라고 말한 사람들은 완전 꼰대 마인드에 요리이치를 시기 질투했다는 걸 추측해볼 수 있죠. 솔직히 저 같았으면 그런 대우에 열받아서 흑화해 인간이든 혈기든 싹 다 보이는 대로 죽여버리는 살아있는 재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어도 정상 참작 쌉 가능이죠. 그래도 귀살대의 새로운 당주는 요리이치를 그냥 내보내는 것만으로 끝냈고 몇몇의 귀살대 주는 그 후로도 요리이치와 연락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요리이치는 그 후 독자적으로 혈귀를 사냥하는 프리랜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꽁꽁 숨어 살고 있던 무잔이 도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평생을 쫓아도 무잔을 볼 수가 없었죠. 그 세월 동안 항상 자책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요리이치. 그 후 마지막에 다 늙은 상태로 형인 코쿠시보를 마주치게 되는데 사랑했던 형이 혈귀화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요리이치의 마지막은 와, 이 늙은 몸으로도 혈귀된 코쿠시보는 쌉빠르네, 나 개센데? 이게 아닌 혈귀화된 형을 마무리 짓지 못해 형이 더욱 죄를 짓고 살아갈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강하고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졌으며
심지어 얼굴도 존잘인 요리이치는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해줬던 엄마와 아내를 일찍 잃고 자신이 유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으며 죽을 때까지 자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인생을 보낸 요리이치. 귀멸의 칼날 캐릭터 아니라 할까봐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과거를 넣어놓은 악어 작가는 추잔보다 더욱 악랄한 인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넘사벽에 화려한 실력으로 가려져서 그렇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을 산 인물로 슬픈 과거를 가진 여러 인물들에게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짠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요리이치의 이야기와 비주얼, 액션씬이 애니메이션화가 되었을 때 어떤 감동과 매력을 보여줄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며 요리이치의 명장면 무잔을 해외 호흡으로 찢어버리는 장면은 기저귀 차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계관 끝판왕 요리이치의 안타까운 일대기를 알아봤는데요. 요리이치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에게도 은근슬쩍 소문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